그날 분비는 지하철 안내 뒤에 서 있는 단단하면서도 뜨끈한 무언가가 내 엉덩이에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하게 닿아왔다. 처음엔 흔들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몇 번을 지나쳐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몸이 살짝 밀릴 때마다 그의 중심은 마치 숨결처럼 내 살에 닿았다. 물컹하지만 묵직한 그 감촉, 가끔은 미세하게 꿈틀이기까지 했다.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처럼 그의 존재가 점점 내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이 느낀 게 언제였을까? 그때 지하철이 크게 흔들렸고 그의 중심이 완전히 내 엉덩이를 누르듯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혔다. 사람이 많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곤 뒤돌아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안녕하세요. 무은황훈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화선이고요. 나이는 59.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7년 전에 떠났고 딸은 결혼해서 수원에 살아요. 가끔 전화를 걸어오긴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도 이젠 엄마 대신 손녀 외할머니가 더 묻어나죠. 하루는 길지만 그 긴 하루를 묻는 대화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날도 지하철을 탔어요. 늘 그렇듯 같은 시간, 같은 칸, 같은 자리. 다들 바쁘고 무표정한 얼굴들이라 그 속에서 감정을 느끼는 게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문 옆 손잡이에 기대 서 있었어요. 등 뒤로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제 뒷공간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숨결로 채워졌죠. 그리고 그날은 달랐어요. 처음엔 그냥 지하철 흔들림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등 뒤로 전해진 감각이 너무 선명했어요. 묵직하고 따뜻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어떤 무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지하철이 멈칫하며 흔들릴 때마다 그 감각은 내 엉덩이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닿아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내 몸에 닿은 그 감촉이 단순히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확실했거든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앞으로 피했지만 그 사람도 같이 따라왔어요. 뭐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분노와 당황이 뒤섞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받는다는 게 더 참을 수 없었죠. 지하철 문이 열렸고 나는 거의 튕겨 나가듯 내렸어요. 그런데 그가 따라 나왔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짧게 쏘아붙였죠. 방금 뭐 하신 거예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한 손은 이마를 짚고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요. 며칠 전에 혈압약을 바꿨더니 요 며칠 계속 어지럽고 오늘은 좀 심해서.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처럼 들렸어요. 실례가 된 거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봤어요. 고개를 숙인 모습, 약간은 비틀린 어깨. 그 순간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지러우세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병원에서 다시 처방받을까 해서요. 그래서 빈속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폐였네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과
말투는 거짓이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에 남은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와 커피를 마시며 나는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드럽지만 조심스러웠던 눈빛, 멋진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따뜻했던 느낌, 그리고 묘하게도 젠틀한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슬며시 스쳤어요. 나는 그 생각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쳐다보며 조용히 웃었죠. 정말 나도 이상해졌나 봐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랜만에 올라온 낯설고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지만 그 남자는 다시 마주치지 않았어요. 혹시 병원에서 입원이라도 했나? 아니면 일부러 시간대를 바꾼 걸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자. 화선아, 스스로 다짐했지만 기이하게도 지하철 안의 여백이 그 사람의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양천구청 문화회관에서 새롭게 시작된 미술치유 프로그램에 보조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단 같이 붓을 들어주는 역할, 은퇴 후 삶의 활기를 주기 위해 찾아간 그 프로그램은 저에겐 작지만 따뜻한 위안이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을 멈출 뻔했어요. 거기 그가 서 있었거든요. 하얀 셔츠에 단정한 바지, 화판을 옮기며 붓을 정리하는 손. 그 순간 지하철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숨이 턱 막혔어요. 그도 저를 봤어요. 눈이 잠깐 커졌다가 바로 조심스런 미소로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여기도 다니세요? 저도 오늘이 첫날입니다. 저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박화선이에요. 짧은 인사. 그러나 그 눈빛에는 그날의 민망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작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보조 강사였어요. 강사님을 돕고 어르신들 그림을 봐주고 같이 색을 섞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일. 몇 번의 수업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붓끝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곧게 나갈까요?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는 거예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말. 정우철 씨는 조용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점심시간 같은 도시락을 먹으며 그는 말했어요.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 사실 그 다음날 지하철 안 탔다가 출근을 택시로 했어요. 그 말에 나도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요. 하루 정도는 다른 칸 탔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 안에 민망했던 일이 따뜻한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풍경보다 인물을 더 자주 그렸고 그림 속 사람들 얼굴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예전에 전공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대학 때 전공했는데 공무원으로 살면서 붓을 오래 내려놨죠. 이제 다시 조금씩 감각을 찾는 중이에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한때 그림을 사랑했던 시간들. 그러다 남편, 아이, 생계 속에서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던 나의 감각들. 그와 나는 조용히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하철보다 더 기다려졌어요. 그와 대화가 길어지고 웃음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한 걸음씩 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그 마음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혹시 또 실수일까봐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 보게 됐습니다. 지하철이 아니라 같은 물감을 섞는 붓끝 사이에서. 그날은 수업이 끝나고 우철 씨와 함께 복도 창가에 기대어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기요. 그가 말을 걸었어요. 화선 씨, 혹시 예전에도 미술학원 강사하신 적 있어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순간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저 90년대 중반쯤 은평구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알바했었어요. 그때 거기서 같은 또래, 같은 시간에 수채화 가르치던 여자 강사분이 있었는데 그 말에 나는 입술을 다물지 못했어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죠. 혹시 푸른 미술이라고 기억나세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푸른 미술. 그 옆에 떡볶이집 있었잖아요. 문 열면 고춧가루 냄새 확 나는데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계속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떡볶이 한 컵 사 먹으며 집으로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순간 어느 여름날이 떠올랐어요. 내가 갓 결혼했을 무렵 퇴근하고 학원 문 닫으며 혼자 떡볶이 포장 사 가던 날들. 나는 그 떡볶이 냄새까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아득했어요. 그때 우린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벽을 두고 수업을 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건 적 없었어요. 이렇게 또 만날 줄이야. 그는 숨을 내쉬며 작은 웃음을 흘렸어요. 그땐 그냥 저도 매일 힘들었고 말 한마디 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도요. 낮엔 다른 곳의 미술학원, 밤엔 그곳에서 수업했거든요. 그때는 살아야 하니까. 복도 끝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오래된 우리를 마주한 채 말없이 서 있었죠. 이상하죠. 그땐 몰랐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서 있다는 게. 그의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대답했어요. 혹시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오후, 우철 씨와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아 햇볕에 따뜻해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조용한 바람, 그 안에서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예전 여자친구, 그분, 지금은 잘 지내세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여자친구랑 아이가 있었어요. 그 뒤 이어지는 말에 충격을 받아 나는 너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익숙해진 듯 그는 웃지 않았고 다만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28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그림 외엔 가진 게 없었고 그 사람 집에서는 절 반대했어요. 변변치 않은 그림쟁이 남자한테 딸 줄 수 없다고. 말끝이 떨렸지만 그는 계속 이어갔다. 그래도 버텼어요. 아이도 낳고 열심히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와 여자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리곤 그 집에서 완전히 갈라놨어요. 전화도 못하게, 주소도 못 알려주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 안엔 감춰진 상처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 그 뒤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목숨 걸다시피 해서 삼수 끝에 붙었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한테 가고 싶었거든요. 나 이젠 안정됐어. 이젠 내 아이랑 같이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아팠다. 그리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2달 뒤에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입술을 앙다물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미 재혼했더라고요. 아이가 부르는 그 사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꽉 막혔다. 그에게 그 순간이 얼마나 잔인했을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자신의 아이와 가족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는 그 심정은. 그때부터예요.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내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화선 씨, 그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요즘은 그가 말을 망설였다. 수업 끝나고 당신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준비된 것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입술에 대고 잠시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가 내 옆에 있었고 나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덜 외로웠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천천히 복도 끝을 걸었다. 창문 밖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 없이 나선 날이었다. 비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마음이 느슨해졌다. 비 오네요. 내가 말하자 우철 씨가 웃었다. 이런 날엔 막걸리의 파전 아닙니까? 나는 그 말에 순간 피식 웃었다. 딱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집 있어요. 걸어서 5분쯤?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비 오는 날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우산 하나를 함께 썼다. 골목 어귀, 오래된 막걸리집, 기름, 냄새와 구수한 장맛이 섞인 작은 공간, 낮은 테이블, 김이 서린 창문, 빗방울 소리가 자잘하게 어깨에 내려앉았다. 우리는 벽 쪽 자리에 마주 앉았다. 파전 하나, 두부김치 하나, 그리고 동동주가 담긴 사기병 하나. 이런 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오랜만이에요. 내가 말하자 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혼자선 막걸리 안 마시거든요. 첫 잔은 묵직했고 두 번째 잔은 부드러웠다. 파전은 바삭했고 그의 말투는 더 따뜻해졌다. 화선 씨는 그림 말고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혼자 조용히 있는 거요. 책방 가거나 누워서 라디오 듣는 거. 라디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 단어. 그는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잔을 부딪힐 땐 큰 소리 대신 잔잔한 울림이 있었다. 근데 저 사실 술 잘 못해요. 내가 말하자 그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진짜요? 지금 표정이 너무 멀쩡해서요. 오늘은 기분이 좀 달라서요. 그 말엔 조금 취기가 실려 있었다. 내 얼굴이 열로 붉어지고 있는 걸 나도 느낄 수 있었다. 근데 화선 씨 웃으실 때 되게 예쁘세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손에 쥔 잔을 놓칠 뻔했다. 지금 술김에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요.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술잔을 들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때 지하철에서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그날은 진짜 망한 날이었죠. 우리는 한동안 그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다. 기억은 불쾌함에서 웃음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다. 술 기운은 몸을 느슨하게 했고 대화는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 그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밖의 비는 조금씩 그쳐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더 젖어들고 있었다. 화선 씨, 너무 취하신 건 아니죠? 아뇨. 조금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가 계산을 하고 우리는 다시 골목을 걸었다. 비는 거의 그쳤고 공기는 맑았다. 집까지 걸어가셔야죠.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워요. 3분도 안 걸려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신데 괜찮습니다. 오늘 집에 그냥 보내드리면 왠지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을 따뜻하게 적셨다. 우리는 어색하지 않은 침묵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밤 공기가 약간 서늘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축축했고 발걸음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우철이 옆에서 말했다. 그리고는 가볍게 내 팔꿈치를 받쳤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몸이 자연스레 그의 쪽으로 기울었다. 중심을 잃을 뻔한 순간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제가 술이 좀 약해서. 나는 민망한 듯 웃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고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도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네요. 그의 말투엔 술 기운보단 진심이 실려 있었다. 조용한 골목을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천천히 마음을 채웠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문득 그를 바라봤다. 잠깐 차라도 한 잔 어떠세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낯선 정적이 흐른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해 티백을 꺼냈다. 그는 거실 한쪽에 가만히 서 있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금방 끓을 거예요. 그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서로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기척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작은 테이블, 따뜻한 향기, 그리고 비 온 뒤의 잔잔한 공기.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당신과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나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둘 사이의 테이블 위로 조용히 퍼지는 따뜻한 향, 귤 껍질을 말린 것 같은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물었다. 화선 씨는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꽤 됐어요. 익숙한 줄 알았는데 가끔은 그래도요. 말끝을 흐리자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란 걸 저도 오늘 처음
다시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볼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감정이 설렘인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경계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았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손이 따뜻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다. 저 이런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머뭇거리다 내 손등을 다시 조심스럽게 덮었다. 움찔하듯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가 내 손을 감싸 쥐고 가만히 말했다. 지금 우리 둘 다 겁이 나는 거겠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따뜻했고 그 온기에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저기요.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금 제가 당신 손을 잡고 있는 게 너무 빠른 거라면 아니에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다만 이런 감정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어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살짝 내렸다. 밖엔 아직 비에 젖은 어둠이 남아 있었다. 조심스레 그 곁에 앉았다. 그가 먼저 다가오진 않았다. 그저 옆에 따뜻한 온기로 머물렀다. 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몸을 기댔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어딘가 평온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다시 감쌌다. 이젠 익숙한 듯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얼굴이 내게 다가왔다. 입술이 닿기 직전 나는 눈을 감았다. 조심스럽고 조용한 입맞춤. 작지만 깊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천천히 다가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이 저릿하게 울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머리칼을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마치 오래된 책갈피를 어루만지듯 아주 천천히. 그의 손끝이 내 관자놀이를 지나 귀 옆을 스칠 때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내 감각을 건드렸다. 그의 손이 내 볼을 감쌌다. 엄지손가락이 뺨을 따라 작게 움직일 때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물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 가까이에 머물렀다.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그는 내 이마에 먼저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이마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나는 그 짧은 입맞춤 하나에 온몸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오늘 밤은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마음이 괜찮다면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무너졌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무언가를 포기한 것도 아닌 그저 지금 이 시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그의 말.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속엔 더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가 나를 감싸 안았다. 두 팔 사이에 들어가니 마치 따뜻한 벽돌 난로 같은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품 안에서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어줘요. 아무 말 없이 그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응. 나도 지금이 좋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그에게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깨 위로 그의 턱이 살짝 닿았고 그 위치에서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작고 일정하게 뛰는 박동. 그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안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가 내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나는 그 손에 반응하는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군가와 온전히 감정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오랜 기다림 끝에 천천히 도달한 따뜻한 안식 같았다. 우철 씨,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입 안에서 맴돌던 그 두 글자가 그 순간 내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다. 그는 내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가만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이상하리만치 안도감을 주었다. 예. 그 한마디에 나는 용기를 냈다. 나 오늘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기울여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짧았지만 숨결이 닿은 자리는 오래도록 따뜻했다. 나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 사이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내려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입술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그는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의 숨결이 얽히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손끝이 살며시 내 곡선을 따라 움직였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잡았다. 그도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옷 사이로 스며드는 체온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로를 탐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눈을 마주쳤다. 확인하듯 허락하듯 그의 손끝이 봉긋한 곡선을 지나 숨결이 닿는 곳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단단한 가슴이 내 위에 눌릴 때 몸속 어딘가 깊은 곳이 찌르르 떨렸다. 그의 중심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물컹하고 뜨끈한 그것이 천천히 나를 가득 채웠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켰고 그는 한순간 멈췄다. 우리 둘 다 이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의 허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그의 이름을 속삭이며 스스로를 그에게 열었다. 그 밤 우리 둘의 숨결은 마치 잊고 있던 감각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서울의 벚꽃이 다 지고 햇볕은 부드러워졌고 거리엔 어느새 반팔 셔츠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와 우철은 몇 달의 시간을 조심스레 함께 보냈다. 우린 매주 문화회관에서 수업을 했고 퇴근 후엔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눴다. 주말이면 같이 전시회를 가거나 공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웃었다. 그 시간들은 빠르게 흘렀고 무엇보다 편안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우철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화선 씨, 나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요. 도시도 좋지만 난 늘 시골에서 공방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시골이요? 충남 홍성이요. 예전에 근무하던 곳인데 정이 많이 갔던 동네예요. 그곳에 조그마한 상가 하나가 나왔는데 미술 공방하기에 딱 좋아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곧 우리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는 뜻처럼 느껴졌다. 같이 가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생각만이라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짐을 쌌다.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날 창밖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충남 홍성 조용하고 한적한 읍내 그리고 오래된 건물 1층 허름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공간 하나를 얻었다. 우리는 그곳에 작은 미술 공방을 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우철은 수채화와 민화를 병행했다. 우리 둘 다 정식 강사는 아니었지만 그림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그 조용한 공간이 너무도 소중했다. 서울에서 지치고 달아 있었던 내 마음이 이곳에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다. 처음엔 손님도 수강생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았다. 아이들의 그림은 조금씩 자라났고 노인들은 색칠 공부를 하며 웃었다. 공방 한편에 놓인 전기포트와 2잔의 머그컵 그리고 따뜻한 민트티. 그게 우리의 오후였다. 물론 때로는 다퉜다. 우철은 지나치게 꼼꼼했고 나는 대충 넘기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다툰 후에도 서로 긍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내 잔에 물을 따라주었고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조용히 다려주었다. 밤이면 공방 위층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조용히 누워 책을 읽었다. 간혹 누군가 창밖으로 우리를 보며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 서울서 내려온 부부래. 부부가 아니었지만 굳이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말보다 더 따뜻한 호칭이었다. 가끔 서울 생각이 날 때면 우철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쌌다. 후회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의 제일 좋은 계절 같아요. 우리는 다시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 어느 늦어른 밤 마당에 앉아 맥주 한 캔씩을 나누며 나는 우철에게 말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누군가랑 웃고 지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당신 만나서 나란 사람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서로의 잔을 마주쳤다. 달빛이 잔에 비쳤고 그 안에서 작은 기포들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이 작은 읍내에서 보내는 이 나날들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의 손을 잡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철 씨, 나 정말 고마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혹시 누군가와의 소중했던 순간,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설렘, 혹은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정이 생각나셨나요? 우리의 황혼에도 사랑은 다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 구독자분의 이야기에도 따뜻한 온기가 깃들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황혼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그리운 이름 하나, 따뜻했던 손길 하나라도 좋습니다. 구독자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자님의 황혼 이야기 기다립니다.